잘 지내셨죠? 오늘 진도는 90 어디? 90페이지 90페이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앞에 45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죠. 보기부터.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두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신청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등록 신청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공통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어떤 교육 받고요? 등록 신청인이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사무소는 어디 기지되어 있어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지된 건물의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이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건축물 대장은 대장이어도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거죠. 등록할 수 없다. 예외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현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사용대차한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임대차, 사용대차, 소유전세, 형식 제한 없이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법인의 등록 기준은 45페이지 하단에 어떤 회사?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근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비영리 법인인 뭐는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5개 중에 한 개 만들든지 협동조합 설립하면 되죠. 추가 기준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액은 얼마? 5천만원 이상.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자본금액은 5천만원 이상. 그래서 회사 개념이 법인이기 때문에 주대인 사무소 두고 영업하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법인만 허용되는 것이 주사무소 분사무소이죠. 주사무소에는 누가 있어요? 회사 종류별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이 있죠.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있고요? 책임자라 하고 주대인 사무소에서 대표자는 누구이고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 포함 제외. 공인중개사 1것 할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1것. 공인중개사 1것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이고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실무교육 꼭 비교하시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누구이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1건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어요. 법인도 사람이니까 쪼갤 수 없죠. 이중 등록이 안 되면 어디만 등록하고 주대인 사무소만 등록 신청해서 등록하면 여기는 등록증 게시하겠죠.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설치 신고 개념이죠. 여기는 신고 필증을 게시하겠다. 그죠? 법인에 대하여 등록 취소가 가능한 가게는 어디? 주대인 사무소만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가능한데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신고한 가게이기 때문에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할 수가 없고 업무 정지만 가능하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일 것 오늘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분사무소 한 문제 14조 한 문제. 그죠? 법인이 아닌 자 몇 사람이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두 사람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사무소 둘 수 없죠. 가게는 한 개만 두는데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14조하고 더 할 수 있다. 여기 결론이요. 별건 아닌데 법인의 등록 기준은 꼭 정리하시고 넘겨보시면 뭐 등록 신청인 등록 관청은 아시고 그 다음에 구비수류 거기 51페이지 하단에 종별 변경 있나요? 종별 변경.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세 사람이 중개업을 각자 종별 가지고 중개업 하다가 종별을 바꿀 수가 있다.
종별 변경하는 방법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다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서 등록증만 재교부 받으면 종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종별 세 사람 중에서 누구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누구는 재교부 신청인가? 힌트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란 말은 신청한 적이 있다 없다?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죠.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할 때는 항상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대. 그럼 이 두 사람은, 등록한 사람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는 종별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이 부칙밖에 없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바꾸려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누구이고,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의 중개사무소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계속 남구에 계속 두고, 그 말은 등록관청은 바꾸지 않고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두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 바꿀 때 이미 자격을 취득한 다음이죠. 중개업은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종별 변경은 중개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관청을 바꾸는 것 없이 동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변경할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부칙은 재교부 신청한다. 이렇게 시험은 여기 더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이걸 물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종별 변경하든지 재교부 신청하여 종별 변경하든지 종별 변경의 공통은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증에 종별 표시가 다 돼 있겠죠. 그 종별 바꾸고 싶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겠죠. 등록 신청할 때,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종별 변경의 공통은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고 수수료 납부한다. 그렇게 돼 있죠. 복습이에요. 넘기시면 휴업 기간 중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은 다른 거 구분하시죠. 휴업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휴업이고, 업무 정지는 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결격사유에서 배우셨듯이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기업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죠.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은 할 수 있는데 이미 받은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니까 폐업은 할 수 있지만 등록은 할 수 없다. 휴업은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이어도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 정도 비교하시면 되고, 시험은 업무 정지 기간 중 그게 간혹 나와요. 업무 정지 기간 중이어도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기간 중이니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 넘기시고,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는 기본이 이겁니다. 뭐 등록증 교부 이렇게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해요? 원칙 시도지사이죠.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또는 자격 이렇게 나오면 다 관할이 시도지사예요.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결정 나면 1개월이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어디 가서 하고? 지금 분위기가 시도지사 분위기요. 시도지사인데 앞에 나중에 교부한 시도지사 붙이시면 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도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받으면 정 날라갔죠. 자격증 반납도 어디 가서 한다? 교부한 자격은 이나 공인중개사는 다 시도지사 뭐야.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겠죠.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죠. 등록증은 누가 주고? 등록증은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 등록증 재교부 신청 어디 가서 하고? 등록관청에. 등록 취소 처분? 등록관청.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등록증 반납? 이걸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격하고 등록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등록 위반해서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법인이 아닌 두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한 사람이 소멸되었죠.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니까 더 이상 누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폐업 신고하게 되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하게 되니까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을 취소하겠단 말은 등록을 없애겠다는 말이죠. 더 이상 등록은 소멸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러면 법인이 해산한 후에도 폐업 신고한 후에도 등록 취소받은 후이면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계속 중개업을 하면 이름이 뭐?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죠? 무등록 중개업은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가 무등록인데 추가하면 해산 후 폐업 신고 후 등록 취소 후 중개업하는 것도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하죠. 하지만 단속에 걸린다. 위법하여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은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인을 통해서 체결된 거래계약,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인 거래계약은 무효가 아닌데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죠? 거기에 뒷페이지까지. 그 61페이지에 판례가 쭉 있죠. 그 2번하고 3번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2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데 무등록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업이 아니므로 보수지급약정은 무효라 볼 것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인가 무등록 중개인가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에서 5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 규정은 손님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에 와서 중개 의뢰한 행위를 처벌해요. 중개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중개 의뢰 받아서 중개를 하다가 법을 위반한 것 중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의뢰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 구분하시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회는 예외가 없다. 그건 아시는데 이중 소속이 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중 소속은 현재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만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사원, 임원 모두가 한 개 가게 소속되어 있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이 안 되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범위는 누구는 뺀다. 소속은 제외죠. 소속 달고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보조원이 나오면 난이도 높다 그랬죠. 중개보조원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조원 또는 사원 임원이 되면 보조원도 이중 소속은 금지죠. 이중 소속하게 되면 공이 형벌은 얼마요? 1-1입니다. 보조원도 이중 소속하게 되면 1-1. 옆에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있죠. 63페이지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에 해당. 양도 대여한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등록이 취소되고 1-1. 양도 대여한 사람이 있으면 양수 대여받는 사람도 있겠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없고 1-1만 구분 꼭 하시고 부정한 방법이지만 등록을 한 자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했다.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등록했다. 일단 등록했죠. 누구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나중에 적발되면 등록 취소하고 3-3 처벌하겠지만 어쨌든 등록 한 자이면 누구이다. 넘기시고 등록 결격 사유는 했죠. 그 다음에 77페이지 업무 지역 범위는 종별 차이가 있다 없다? 지역 범위는
부칙은 전국을 대상하지 못하죠. 부칙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대상물 5가지인데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 부칙도 딱 한 가지 경우에는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78페이지 중개인 부칙의 업무지역은 원칙은 첫째 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광도, 관할 구역인데 2번 예외의 첫째 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 정보망 오늘 배우셨는데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면 보고 있는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면 다 할 수 있죠.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대상물이면 관할 구역이었던 특광도 외의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부칙의 업무지역은 중개 업무와 관계있죠. 중개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은 제재가 뭐? 업무정지. 그 다음에 사무소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 가게를 두고 있죠. 몇 개만 들 수 있다? 한 개의 사무소만 들 수 있다. 여기는 예외가 있다? 없다. 법인이어도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이미 주된 사무소 한 개 있으면 여기 남구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없으니까 모든 기업 공인사는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는 예외 없이 한 개만 들 수 있고 법인은 분사무소 들 수 있는데 어디는 빼고 주된 사무소가 속하고 있는 시군구 내는 못 두죠. 나머지 시군구별로 둘 수 있는 것이 분사무소이다. 여기 한 문제짜리이고 기업 공인인사는 종별 구분 없이 등록관청이 달라도 한 개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등록관청 관계없이 종별 관계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하자 그 말은 일 같이 합시다 그 말이죠. 종별이 아무리 달라도 등록관청이 달라도 공동 사용 가능한 이유가 각자 두었던 가게를 없애고 공동 사용하기로 한 가게로 이전 신고해오면 되죠. 아니면 개설 등록 받아오면 공동 사용이 되죠. 그러면 갑중개사무소를 을하고 병이 같이 쓰기로 했다 합해서 이렇게 이전 신고 들어오죠. 이전 신고 들어오죠.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할 때 갑 가게를 같이 쓰기로 했다면 등록 받아오죠. 그러면 지금 이전 신고해오는 목적이 개설 등록 받아오는 목적이 갑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목적이면 이전 신고를 등록관청이 할 때 개설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이 할 때 이미 그 사무소를 쓰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회사 갑의 공동사용 승낙서만 첨부해서 이전 신고 들어오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지역이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가 있고 종별 관계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데 일은 같이 하게 되었죠. 이제 갑을 병이 일은 정보를 공유해서 일은 같이 하겠지만 개업 공인회사로서 등록증은 각각 그래야죠. 의무와 책임은 각각 부담한다. 그죠? 근데 공동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개업 공인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갑을 병이 같이 쓰고 있는데 갑이 중개물을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받고 기간 중에 있다. 결격이죠. 여기 세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영업 못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자기가 영업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개업 공인회사에게 같이 쓰십시다. 공동사용을 위하여 이전 신고해오라 등록 받아오라 해서 승낙서 주면 돼요 안 돼요? 주면 안 된대. 근데 업무정지 갑이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한 개 가게에서 공동사용하고 있었다면 본인만 공동사용을 위해서 승낙 주면 안 되지. 다른 개업 공인회사는 중개업하고 있죠. 다른 업무정지 받지 않은 사람은 공동사용합시다 들어와라 승낙서 줘도 된다고. 누구만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갑이 여기서 영업 못하고 있죠. 다른 개업 공인회사 정가게를 같이 쓰기 위해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동사용을 위해서 지가 이전 신고 나가면 돼요? 안 된다고.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뭘 위하여? 공동사용을 위해서 개설 등록 승낙수면 안 되고 이전 신고 승낙수면 안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동사용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나가면 안 돼요. 여기는 다른 개업 공인회사 포함하면 안 돼요. 업무정지 받은 본인만 공동사용이 안 되지. 다른 개업 공인 중개사도 업무 공동사용할 수 없다면 안 돼요.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는 업무 정리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중개업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들어와라 승낙서 되고 개설 등록 받아와라 승낙서 되고 이렇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도 책임자가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은 등록해야 되겠죠.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다 어디 가서? 주대인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한다. 이게 기본이죠. 절차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하고 분사무소 안에서 일은 누가 해요? 책임자가 나와야 돼. 분사무소에서 하면 대표자면 안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 인장 등록해야 한다 할 때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 관청. 이게 기본이요. 이거 했죠? 이렇게 두었던 중개사무소, 분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사무소 이전은 개념을 구분하실 게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분사무소 이전인가를 구분하셔야 돼. 여기에서 중개사무소는 등록증을 걸고 있는 가게, 법인임이 어디요? 주대인 사무소 포함하여 법인이 아닌 자 있죠?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가 중개사무소. 여기는 신고필증 게시하고 있죠? 중개사무소 이전이든지 분사무소 이전이든지 공통은 시군구 내에서 이전하든지 시군구 밖으로 이전하든지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관리해야 되니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2열 이렇게 나중에 하면 돼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죠. 각종 절차는 어디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어디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죠. 이전 신고는 중개업무입니까? 계약 알선과 관계없죠.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전 신고할 때 무조건 두 가지는 첨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지역에 고쳐야 되겠죠.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지역에 맞게 고쳐야 되니까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 분사무소이면 신고필증과 이전한 지역에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첨부한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은 관할 지역 내에 외에 불문하고 버리고 새것 주어라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죠? 다만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내에서 분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굳이 새것 재교부할 필요가 없이 첨부한 등록증에 있는 신고필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 부분만 고쳐줄 수도 있다. 종전 등록증 신고필증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대. 관할 지역 내 이전은 물을 게 이것밖에 없어요. 관할 지역 내 이전은 등록증 신고필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대. 기출문제는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재교부.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분사무소를 구분하시란 말씀은 중개사무소를 남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되나? 경주로 가볼까? 남구에 두고 있던 중개사무소를 경주시로 이전했다.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죠.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기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가 시군구 밖으로 옮겨버리면 이건 이제 종전 등록관청이 나고 현재 등록관청이죠. 그러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 가서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고할 때 두 가지 가져 들어왔죠. 이전해온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여기 남아있죠. 여기 남구청장은 이전한 사실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게 서류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하죠. 송부 요청받아서 송부하죠. 송부에서 넘어오는 서류 중에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고 종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려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관할 지역으로 밖으로 넘어왔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다는 말은 마무리가 안 됐네. 그럼 이 사람이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넘겨라. 그 말은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남의 후후후요.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 가서 신고하고? 초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신고필증 재교부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통보만 한다. 그죠?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해요? 초대인 사무소 관리하니까 서류 송부한다는 개념은 여기는 없어요. 이 정도 했죠? 자, 90페이지 하면 됩니까? 자, 90페이지에서 넘겨보시면 92페이지까지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시험은 단문 형식으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은 잘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좋다. 위에 개시 의무 있나요? 개시 의무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사무소 잘 보이는 것에 게시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게시하는 것은 중개업무입니까? 아닙니까? 항상 중개업무는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 알선과 관계 있는가? 그게 중개업무죠. 그러면 게시하는 것은 중개업무와 관계없으니까 게시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는 뭐?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좀 이따 나와야 되고 밑에 그 양가로 1번에 게시사항이 있죠? 그 네 가지를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1번에는 등록증이 중요한 표현이 아니고 앞에 중개사무소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출문제는 거기 타이틀에 양가로 1번에 게시사항 옆에 타이틀 옆에다가 X표 한번 적어보세요. 사업자 등록증 X. 게시사항인가 아닌가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에요. 양가로 1번 타이틀 옆에 사업자 등록증 X.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X.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니까 등록증은 등록증인데 등록관청이 전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것이지 세무서에서 받아온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상 게시사항이 아니다. 종전에는 원본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원본까지 체크하셔야 돼. 원본이란 규정이 없을 때 단속 나가니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4번을 걸고 있다. 4번. 그 원본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다고? 뭐 기념품인가? 다른 데 걸고 있겠지. 빌려줬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원본을 넣은 거야. 그걸 시험에 낸다고요. 원본. 분사무소이면 뭘 게시하고 있어요? 신고필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실비 요율 환대표.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뭐 소속을 두고 있으면 소속도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격증 원본이다. 근데 부칙은 자격증이 없네. 그죠? 그러니까 종별 게시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게시사항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부칙은 자격증을 못 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손님에게 더 중요한 게 뭐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 나중에 암기할 때 등수에 보자 이렇게 암기해요.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자격증 원본에서 등수에 보자 이렇게 암기해요. 이 등자를 유의하시라고.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암기사항입니다. 밑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면 되죠. 그 다음 밑에 하단에 사무소 명칭 밑줄하시고. 사무소 명칭이란 말은 상호를 말하겠죠. 상호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 명칭이래요. 상호를 정할 때 이름을 정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문자는 꼭 넣어서 상호를 정하십시오. 제한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사무소 명칭은 중개업무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것도 위반하면 제재가 얼마? 100만원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맨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밑줄 사무소 명칭 상호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밑줄 몇 자요? 8자고 부동산 중개 몇 자?
다섯자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 중개, 법률 사무소라고 하였다. 적법해요? 법률은 필요 없고 법에 쓰고 있는 문자 8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사자가 빠졌잖아. 이렇게 틀리게 만든다니까. 문제가 좀 더럽죠? 우리가 틀릴 때는 문제가 더럽고 맞출 때는 문제 좋은 문제 아니야? 그래서 8자고 5자를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잘 안 보여 이게. 앞에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든지 관계없이 상호정 할 때는 전체 문자가 몇 자 들어가든지 또는 5자 들어가야 한다. 그죠? 근데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상호정 할 때 몇 자는 못 쓰고 8자 못 쓰고 5 쓰겠다. 그죠? 보통 이제 실문 나가면 법인 할 때는 법인 이름 정할 때는 이걸 많이 써요. 만약에 뭐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할 때 법인 할 때 이걸 많이 쓰고, 물론 법인도 이거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개인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많이 쓰고, 어쨌든 사무소 명칭인 상호정 할 때 어떤 문자를 앞에 넣는 관계없는데 법에 쓰고 있는 8자나 5자는 꼭 넣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2번에 중개인 부칙이죠.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몇 자를 못 쓴다고요? 8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적법 명칭 여부 나왔죠.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박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8자 들어갔죠. 호박 부동산 중개 몇 자 들어갔어요? 5자 들어갔고. 그래서 밑에 것처럼 호박 부동산, 홍길동 부동산 이렇게 하면 2자가 빠졌잖아요. 중개란 말이 빠졌죠.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밑에 2번에 5개 광고물 밑줄. 5개 광고물은 설치 의무가 있겠나 없겠나요? 5개 광고물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있죠? 이게 5개 광고물이에요. 달아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하냐고. 그래서 창원에 학원 안에 등록증을 걸고 있어. 창원에 제 등록증 걸고 있다고. 지금 주업이 학원이고 부동산 중개업은 등록했지만 부업이죠.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싫다고 간판 안 달았어요. 법 위반입니까? 5개 광고물은 시험 2번 나왔던 것이 밑에다가 설치 의무 없다 적으시고, 5개 광고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설치 의무가 없는데 뒤에 성명 표기 의무 있나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명 표기 의무는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나왔죠? 둘째 줄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 설치 의무는 없는데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등록증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대표자. 시험은 분사무소 나와요. 분사무소 밑줄의 경우에는 신고 필증에 있는 누구?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자리에 대표자면 안 된다고. 책임자 무엇을?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설치 의무는 없는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판 달아난 거 쭉 지나보시면 대표 누구 되어 있죠. 그게 간판 설치 의무는 없는데 설치할 때는 안에 등록증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가게이면 대표자 성명을, 분사무소이면 책임자 성명을 표기할 의무는 있다. 간판 자체는 설치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성명 표기 방법이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인 무엇을? 성명 동그라미 얼마만큼이나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크기는 몇 센치 이상 그런 거 없죠?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시험에 성명 자리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에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연락처 표기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함정 체크를 하시면 돼. 성명 자리에 다른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명칭 사칭 금지는 누구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아닌 자는 8자 못 쓰고 5자도 못 쓰고 뒤에 밑줄.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하시고.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최근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시내는 그런 게 단속이 워낙 있으니까 안 되지만 밖으로 교회 나가면 커피숍이 있고, 예? 여기 부동산 조금 달래가 이렇게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간판을 달았는데 이렇게 간판 크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부동산 카페 이렇게. 또는 발품 부동산.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가서 아파트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내놓고 왔다는 말을 할 때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부동산 갔다 왔다 그러지. 그러면 부동산이란 표현은 일반인들이 뭐로 인식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이렇게 간판에다가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부동산만 넣어도 유사명칭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명칭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밑에 발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적어보세요. 거기에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한 개를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갑이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카페라고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다 형벌이 얼마야? 1-1 맞죠? 그렇게 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로 쓰면 안 된다. 밑에 4번에 위반시 조치 있죠? 철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에서 누구는 등록관청이 밑줄 하시고 위법 간판에 대하여 철거 명할 수 있다. 밑줄. 간판 중개사무소 간판 문제니까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시도지사는 해서 틀린 지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등록관청 밑에 시도지사 X3 찍어보시고 철거 명할 수 있고 철거 명령 받으면 철거해야 되겠죠. 위법 간판에 철거하십시오 했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어떤 법에 따라서 대집행 대집행법만 밑줄 하시면 돼. 대집행은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하겠다. 그것이 대집행이에요. 기출문제는 대집행법 밑에 민사집행법 X 적으시고 대집행법이 대집행법 자리에 민사집행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넘기시면 제재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있죠. 사무소 명칭 얼마요? 100만원. 나와번에 중개인도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부칙도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사무소 명칭에 몇 잔을 못 쓰는데 8자 못 쓰는데 쓰게 되어도 얼마? 100만원 이하. 미연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는 당연히 누구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면 유사명칭 쓰게 되면 1-1이다. 그죠? 그 밑에 판례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있죠? 거기에 판례 내용이에요. 그렇게만 써도 유사명칭에 해당하니까 형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3번도 밑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표시광고 밑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의무가 있겠나 없겠나요? 내 가게가 어디 있습니다. 명칭이 뭡니다. 전화번호가 뭡니다. 대표 성명이 누구입니다. 이 광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표시광고 밑에 의무 없다 적으시고 표시광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럼 이 규정이 뭐인가? 중개대상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밑줄 해보세요. 표시광고 하려면 의무는 없는데 하려면 할 때는 뒤에 밑줄 중개사무소 밑줄 따로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밑에 1, 2번 있죠. 명시해야 한다. 밑줄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 설치할 때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듯이 표시광고도 의무는 없는데 표시광고 할 때는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꼭 넣어서 광고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1번에 사무소 밑줄, 중개사무소 밑줄, 2번에 개업 공인인증서 밑줄. 뭐하고 무예에 관한 사항만 명시한다고요? 중개사무소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는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사항이다. 중개대상물 일단 X 하시고. 그러면 1번은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오지선단 만들어야 되니까 세 개로 쪼개서 읽으셔야 돼.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그렇게 세 가지로.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뭐만? 성명만. 개업 공인중개사에 등록번호 있나요 없나요? 등록번호 X. 박스에 문제가 나오니까 표시광고하는 경우 명시사항인가 아닌가를 골라봐라 할 때 박스에 문제 나오니까 일단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싹 다 빠지고 중개사무소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사항인데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 틀리면 아깝잖아 이런 건. 공법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추려 하지 마시고 쉬운 과목에 함정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맞추는 게 나아요. 됐죠? 그 다음 밑에 이 맨 밑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닌 자는 대표적 누구겠어요? 뭐라고요?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이가? 과목이 너무 쉽다. 정신 놓은 거 아이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자기 성명으로 광고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없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최근 시험에 중개보조원은 자기 성명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없어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아닌 자니까 형벌 얼마? 1-1이겠죠. 옆에 페이지. 표시 광고 자체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얼마라고요? 1-1. 그래서 밑에 박스에 기출 지문 분석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등록번호 명시할 필요가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을 포함해서 사무소 소재지 명칭 연락처만 명시사항이지 등록번호 같은 것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간단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겸업 있나요? 겸업. 자, 지금 단어는 읽습니다. 법인,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만. 그걸 배우시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종별 세 사람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14조 업무만 해야 되죠. 14조에 가니까 중개업하고 주대인 사업인 중개업하고 할 수 있는 겸업이 있는데 14조에서 딱 6가지만 정하고 있어요. 법인은 최대 일을 하여도 중개업하고 몇 가지만 더 6가지만 해. 여기 14조야.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두 사람이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 사람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둘 수 없죠.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14조만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원칙은 14조인 중개업하고 6가지 다 하고 더 할 수 있는 게 법인이 아닌 자겠죠. 여기 결론 아니야? 14조만 해야 되는 것은 누구만? 법인만. 법인이 아닌 사람은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법인의 14조문을 다 하고 더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맡지만 무자격자네. 무자격자 이 사람 차등을 받는다 그랬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결론이 법인의 14조 업무 중에서 딱 한 개는 못해요. 법원 경매 업무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분석이나 취득할선 대리처럼 경공매 업무만 못해. 누구는? 부칙은. 그러면 14조가 겸업이 몇 가지인데? 6가지인데 경공매는 부칙이 못하죠. 그럼 경공매 빼고 나머지 5가지는 경공매항립 빼고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경공매만 공통이 아니고 나머지 법인의 14조에서 5가지는 공통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중개업하고 뭐라 부르는데? 겸업이요. 그럼 이 겸업은 뭐가 아닌 것이다. 겸업하고 중개업밖에 없으니까 겸업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문을 골라내기 위해서도 법인의 14조 6가지 겸업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 두 번째는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돼요. 중개보수는 중개업에 대한 데까지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말은 한도 제한이 없다. 한도 제한이 없으니까 합의하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합의하에 받을 수 있단 말은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초과수수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겸업은 금증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문하고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문을 골라내기 위해서 6가지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4절에서 겸업이죠. 겸업 타이틀 겸업 밑줄 하시고 옆에 겸업은 동그라미 1 뭐가 아니다. 중개업 X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중개업이 아니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이 아니므로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박스에 보니까 14조가 쭉 나와있죠. 넘겨보세요. 자, 총수는 됐고 거기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부칙에 겸업되어 있죠. 부칙은 뭐만 못한다고요? 경공매만 못한다 그랬죠.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은 겸업 제한을 원칙 받지 않는다. 14조 제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밑에 가보시면 5번째 줄 중개인은 그런 말이 있나요? 부칙은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할 선, 매수인청, 입찰신청, 대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부칙인 중개인은 그것만 못해요. 그 다음에 한 문제짜리가 밑에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있죠. 14조죠. 맨 밑에 이 부분에 법인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밑줄 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몇 조라고? 14조 밑줄 하시고.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보시면 중개법인의 겸업 있죠. 겸업 6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보셔야 돼. 법인의 업무 범위가 6가지 겸업이 있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함정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1번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과로 뒤에 임대관리 밑줄 하시고 관리 대행할 때 관리 대행 동그라미 그거하고 4번 있나요? 4번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과로 하시고 그때는 뭐 분양 대행할 때 대행 동그라미. 법인의 14조 중에서 6가지 겸업을 보니까 임대 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죠. 대행한다 그 말은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부동산을 내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 그 말이죠. 최근 시험에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인의 업무 범위할 때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다는 말은 누구 거예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 내고 내가 직접 사업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 대행처럼 요 말이 나와야지 임대업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감정 체크하시라고. 1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옆에 부동산 임대업 X 적으시고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어요. 임대 관리를 할 수 있고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죠. 분양 대행도 내게 아니고 남의 거 대신 분양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관리 대행,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하고 분양 대행 나오면 앞에 제한 사항은 뭐하고 뭐에 대해서만
물건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번에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할 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돼요. 그래 1번 옆에다가 농업용 X, 공업용 X. 그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 농업용 창고 시설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법인의 업무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농업용 창고 시설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의 업무인 걸 인식하고 보시라고. 법인이 아닌 자는 제한이 없다고. 4번에 분양 대행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하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이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 밑에 토지 X 4번에요. 분양 대행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토지 분양, 택지 분양은 법인은 할 수가 없다. 셋째 줄에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할 수 없다. 밑줄 하시고요. 그럼 둘째 줄에 지금 4번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지 규모 제한이 있어 없어요? 규모 제한이 없어. 그래서 4번 보시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가 아닌가 불문하고, 둘째 줄 분양신고 대상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 그러면 규모 제한은 따진다 안 따진다? 규모는 제한 없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대행할 수 있다. 규모 제한은 없다. 자 1번하고 4번하고 그렇게 비교하시고 2번은 부동산 밑줄하시고 토지 건물 모두 적으시고 토지 건물 모두의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읽으셔야 돼. 부동산에 대하여 이용 상담할 수 있다. 개발 상담할 수 있다. 거래 상담할 수 있다. 낱개로 쪼개서 읽으셔야 되만 시험 준비해요. 한 개 쪼개서 내버리면 낯설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쪼개면 낯서니까 개업 공인 중에서 인 법인은 토지에 대하여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다 없다? 토지 건물 모두니까. 그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이렇게 쪼개서 읽으시라고. 기출 문제는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개발업은 할 수가 없다.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한다. 시험 내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 뒤에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3번은 누구만을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뒤에 중개업 밑줄.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법 안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어 법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업, 중개업의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중개업을 오랫동안 하시면 여기 울산 남구 같으면 남구 내에 있는 물건을 많이 확보하겠죠. 해서 지역망을 자기가 구축해요. 남구망을. 그래서 남구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을 가입시켜서 그 동네에 맞는 매물 정보 내려주고 월 20만 원 받는 거 있죠. 그게 중개업의 프랜차이즈업이에요.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처럼 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지 현재 소장은 아니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나중에 모의고사 낱개로 쪼개서 내요. 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쪼개서 나오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는 하면 항상 세 사람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셋째 줄에 일반인이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돼 있죠. 그 다음 5번에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과 대리 있죠.
그거는 괄호에서 누구는 제외하고 부칙은 제외 적으시고. 그 다음 밑에 맨 밑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뭐? 알선. 작년 시험에 용역의 제공 이렇게 나왔어요. 용역의 제공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속에 알선만 한다 그 말입니다. 표현이 비슷하게 되면 잘 틀린다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팔고 나가는 사람은 부동산 찾아와서 이 사업체 소개해달라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이 사업체 소개만 한다는 거야. 법인은.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도배장판 갈아야 되면 도배업체 소개해달라고 하면 법인은 뭐만 한다고? 소개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뒤에 소개 동그라미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요? 알선만 해. 알선만. 그래서 둘째 줄 뒤에 도배 이사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을 직접 할 수는 있다 없다? 용역의 제공.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이사업체 운영한다고? 운송업은 못해요. 도배업을 해요. 용역업은 할 수가 없다. 운송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그러면 지금 6가지는 다시 누구 업무를 보신 거예요? 법인의 업무를 보신 거야. 법인이 아닌 사람은 제한이 있다 없다? 부칙은 경공면만 빼면 다 한다는 거야. 우리는 도배장판업을 직접 할 수 있어 없어요? 해도 관계없다는 거야. 이 사업체 운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인가 아닌가 그걸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넘겨보시면 겸업에 대한 보수 있죠. 겸업 동그라미. 겸업은 뭐가 아니라고요? 겸업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알선하는 행위. 중개업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뒤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겸업 동그라미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다. 그 말은 적으신 것처럼 초과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재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14조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를 위반하면 제재가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제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둘째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특수법인의 경우는 되었고 밑에 4번에 경공매 알선 대리 있죠.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에 법원 등록 있나요? 법원 등록 땡땡 하시고 맨 마지막 주에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게 맨 마지막 주 요 내용이에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저것이라고 해.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필요.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뭐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등록이 필요한 것은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필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누구는 빼고 일단 경공매자 나오면 일단 부칙은 다 빠지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뭐 경매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뭐요? 대리 밑줄. 경매 대리하고자 하는 때는 쭉 밑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뭐 할 때만? 경매 대리할 때만. 현재 가게에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는 변호사 법무사 고유 업무였던 경매 대리를 못하니까 부칙 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 입찰을 해주려면 여기 같으면 울산지방법원 있겠죠. 울산지방법원장 찾아가서 대리인 등록하고 중개사무소 안에 대리인 등록증을 게시해야만 그때 경매 대리할 수 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됐죠? 그래서 밑에 기출지문 보니까 법인 해놓고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관리 대행은 사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하지. 이렇게 부동산을 달리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됐죠?
조금 쉬셨다가 고용인 하시죠.